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과 대구에서 조국에 대한 차량 시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방송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에게 자신의 경쟁자인 바이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외압을 넣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오니까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트럼프의 탄핵 소추를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과 그의 아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 개요를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 바이든이 부통령을 하고 있을 때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 홀딩스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브리스마 홀딩스의 비리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바이든의 아들이 바이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 해임에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이든과 그 아들의 뒷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오니까 하원 의장 펠로시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를 착수를 했는데, 자, 탄핵 조사를 착수를 하니까 그 다음 날에 바로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녹취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의 아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바이든이 기소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 하는 만큼 젤렌스키 당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자신이 기소를 중단시켰다고 떠들고 다녔다. 따라서 당신이 조사할 수 있다면 하고 녹취록은 점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관련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고 하답하면서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은 트럼프 보고 달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내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이 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당신이 파악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워싱턴 DC 방문 초청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트럼프가 백악관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를 해서 날짜를 준다면은 조율을 하겠다. 당신을 보기를 고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뒤에도 통화가 계속되지만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녹취록 내용을 다 알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트럼프가 이러한 조사 압력을 넣으면서 바로 그것을 군사 원조하고 연결을 했는지 그런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서는 그러한 연결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녹취록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점점점으로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략된 부분에서 만약에 결정적인 단어가 나온다면은 트럼프의 탄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트럼프의 탄핵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녹취록만으로는 트럼프가 탄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든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가 자신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타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현재도 30%대 후반을 이루고 있지만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트럼프는 대선은 고사하고 어쩌면은 공화당 내 자체 경선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핵 제거에는 북폭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북폭은 필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약에 트럼프가 북폭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북폭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사례들을 본다면은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승리를 했을 때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9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북폭을 아예 배제를 하고 있다면은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정도라면은 이번 사건으로 북폭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어쩌면은 북폭의 시기도 상당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북폭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느냐면은 언론에서 보면은 참수작전, 코피작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북폭을 한다면은 이러한 참수작전, 코피작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참수작전을 해서 김정은을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권력을 이어받을 2인자가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 핵을 내놓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렇다면은 불확실한 상황에 미국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 핵기지나 미사일 기지들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는 수천 개의 땅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타격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일부의 핵들이 살아남는다고 본다면은 결국 지상군을 투입해서 핵물질과 핵무기들에 대한 수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대포가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은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게릴라전으로 저항을 한다면은 이번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지금 현재 눈앞에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안전한 것 같지만은 오늘 현재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은 온갖 종류의 테러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과 6.25 전쟁 이후에 이번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